안녕하세요. 유통판매 초보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최신 유통정보, 유통판매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유통마케팅 사관학교 대표 윤호연입니다. 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의 심리를 보면은 보통 첫 번째 뭐죠? 오프라인보다 싸게 사고 싶죠.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하기가 힘드니까 온라인에서 사고 싶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 귀찮고, 요거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집에서 편히 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다양하게 보면서 사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아무리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과 비교하면 택도 없죠. 상품 숫자가. 보통 할인점 같은 데 있는 상품 수가 전체 상품을 합쳐도 한 4만 개, 5만 개인데, 자, G마켓에 얼마나 있죠? 몇 천만 개가 있을 겁니다. 몇 천만 개, 몇 억 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품 구색은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은 최대한 다양하게 볼 수 있죠. 뭐 가격도 싸게 사고 싶고, 오프라인에서 잘 못 사는 것들 온라인에 사고,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 귀찮고, 현대인들은 이게 많겠죠.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상품이 어떤지 정확히 안다면 귀찮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보는 걸 선호하죠. 자, 온라인 판매의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면, 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가 일어나면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데, 고객이 구매 취소나 판매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제가 판매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상품을 발송하겠죠. 상품을 발송하고 배송이 완료되면 그 고객이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자, 이런 일반적인 판매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판매에서 매출 구성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자, 온라인 판매에서 매출은 유입 객수에다가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오프라인 유통에서는 매출은 뭐죠? 객수 곱하기 객단가인데, 온라인 유통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전환율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먼저 유입 객수란 거는 나의 상세 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 숫자를 말하는 거죠. 유입 객수는. 자, 그럼 전환율이란 뭐냐? 나의 상세 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 요거를 전환율이라고 그러죠. 자, 유입이 됐어요. 내 상세 페이지, 내 쇼핑몰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얼마나 샀느냐, 그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객단가는 구매자 한 명이 구매하는 금액. 이게 온라인 판매의 매출 구성 요소죠. 유입 객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 이 세 개로 매출이 구성이 됩니다. 자, 먼저 객수부터 살펴볼게요. 유입 객수. 자, 유입 객수는, 유입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입이 되겠죠?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유입이 된다고 봅니다. 자, 먼저 상품 노출이에요. 상품 노출. 검색 SEO. 검색 최적화를 통해 상품이 노출되면서 유입되는 경우가 있죠. 검색 최적화. 네이버든 오픈마켓이든 이렇게 상품 키워드를 잘 등록하고 카테고리를 잘 등록하고 뭐 이런 검색 최적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돼서 유입되는 객수가 있고, 또는 MD와의 네트워킹, MD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품이 노출돼서 유입되는, 이런 건 이제 큐레이션몰들, MD가 상품 노출을 결정하는 그런 유통 채널, 가령 소셜 커머스의 딜이나 뭐 종합몰이라든지 전문몰, 이런 데는 MD가 노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제 MD 네트워킹, MD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상품이 노출돼서 고객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무료 홍보,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나 밴드나 카스 등에 글을 올리면, 광고하지 않고 그냥 글을 올리면 무료로 홍보가 되면서 그 글을 보고 들어오는 객수가 있겠죠. 다음엔 유료 광고. 자, 오픈마켓 광고라든지 뭐 소셜 커머스 광고, 네이버 쇼핑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광고, 구글 광고 등을 통해, 유료 광고들을 통해 들어오는 객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검색 최저가나 MD 네트워킹으로 이렇게 상품이 노출돼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아주 중요하죠. 썸네일 이미지. 자, 스크롤하다가 이렇게 스크롤하다 눈이 확 멈춰야 돼요. 그러려면 이 이미지들, 이 썸네일의 이미지들이 확 눈에 띄든지 아니면 가격이 확 눈에 들어오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썸네일, 요새 온라인 판매할 때는 썸네일이라는 거, 이 대표 이미지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객이 이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썸네일이 좀 크기가 작거나 이렇게 주목도가 떨어지면 그냥 넘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자, 그리고 유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요새, 자, 배너 광고의 평균 클릭률이 1%밖에 안 돼요. 페이스북 광고는 1.6%. 그 다음에 구글 광고는 0.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료 광고를 할 때는 비용 대비 효율을 검토해야 돼요. 비용 대비 효율. 그래서 사실 타겟팅이 가능한 광고 같은 경우는 고객 타겟팅을 아주 잘하고 보여주는 광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광고 비용 생각 안 하면 그냥 TV 광고 때려버리면 돼요. 모든 사람한테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면 되는데 사실 광고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객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한테만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구매를 잘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광고 콘텐츠를 아주 잘 만들어야겠죠. 근데 결국은 유입 객수를 늘리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상품 노출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노출, 고객한테 노출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량 공세가 필요해요. 물량 공세. 무료 홍보든 유료 광고든 공짜의 상품 노출이든 최대한 많이 이렇게 고객들한테 알려야 돼요. 자, 그럼 전환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전환율. 자, 우리나라 쇼핑몰의 평균 전환율은 2.5%밖에 안 됩니다. 근데 2.5%면 괜찮네? 100명 중에 2.5명 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유입된 사람들 중에 2.5%라는 얘기예요. 유입된 사람. 근데 유입시키기가 쉽나요? 앞단계 유입이 쉽지가 않죠. 자, 가령 1000명한테 어떤 광고를 노출을 시켰어요. 1000명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그 중에 유입이 되는 사람을 정말 많이 잡아서 10%에서 100명이라고 치면 100명. 100명이 유입이 됐어요. 내 상세 페이지로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사는 사람이 2.5%라는 얘기예요. 2.5명. 그러니까 결국 1000명한테 광고를 하면 2.5명이 살까 말까래요. 살까 말까. 그래서 전환율이 상당히 이렇게 낮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유입까지 생각하면 평균 전환율은 0.2% 이하죠. 1000명한테 광고를 해야 2명이 살까 말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입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만들 핵심 요소가 필수예요. 필수. 매력적인 가격, 다양한 상품 구성,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 판매자의 신뢰도. 이런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구매 후기랑 개수랑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매 후기 개수. 자, 보세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양배추즙인데, 자, 보시면 구매가 26,974. 리뷰가 65,800. 검색 유입이든 SNS 유입이든 광고 유입이든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상세 페이지로. 들어왔는데 그냥 구매랑 리뷰 보니까 사실 상세 페이지도 좀 별로 이렇게 특이할 거 없는데 여하튼 구매랑 리뷰만 보면 이 상품은 팔릴 확률이 무지 높아지겠죠. 야, 얼마나 괜찮으면 이렇게 리뷰가 65,800개나 됐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구마도 베니아로카 꿀 고구마도 구매 32,000개, 리뷰 74,000개. 이러면 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겠죠. 신뢰가 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매 후기의 개수나 내용은 전환율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만들어야 돼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구매 후기도 상세 페이지라 생각하고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세 페이지를 등록할 때 바로 구매 후기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구매 전환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방문자 유입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유입 방법에 따라 전환율의 차이가 큽니다. 전환율이 2.5%인데 2.5%는 평균적인 수치 보세요. 자, SNS를 통해 유입된,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의 전환율과 키워드를 검색해서 유입한 사람들의 전환율의 차이는 어떨까요? 키워드 검색이란 뭐냐? 나의 상품의 키워드를 딱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 자, SNS를 통해 유입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렇게 찾다 보니까 SNS에서 이렇게 뭐 게시물을 보다 보니까 신기하네 하고 다 들어온 사람이고, 키워드 검색은 어떤 사람이죠? 정말 내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럼 전환율의 차이는 되게 크겠죠.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목적을 갖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자 유입 방법에 따라 전환율 차이가 크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준다면 그 다음은 상품 노출, 유입 객수만 늘려주면 돼요. 전환율이 2.5%가 아니라 한 5%가 나와요. 5%가 나오면 그 다음은 이제 유입 객수만 계속 유입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유입과 전환율을 잘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유입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환율이 0.01%예요. 의미가 없죠. 전환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되고, 전환율이 한 7, 8% 나오는데 유입이 적어요. 그럴 때는 유입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사실 뭐 두 개를 다 이렇게 올려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하튼 유입과 전환율의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객단가입니다. 마지막 녀석. 유입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죠. 자, 객단가는 뭘로 이루어질까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죠.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 객단가인데, 보통 객단가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가 상품을 판매하든지 판매 가격을 높이든지 많이 판매하든지 판매 수량 많이 판매하든지 하는데, 효율적인 옵션 구성이 중요하죠. 효율적인 옵션 구성. 다양한 연관 상품과 추천 상품. 자, 이렇게 사람들이 살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 구성. 요거 하나 산 사람이 여러 개를 살 수 있게. 다양한 연관 상품과 추천 상품을 구성하게 되면 판매 수량이 많아지겠죠. 판매 가격도 높아지고. 그리고 혹시 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가격 인상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비용은 가격 인상보다, 내가 쓰게 되는 실제 비용은 가격 인상보다 작게 하면서 고객의 느낌은 가격 인상보다 더 크게, 가격은 인상했지만 내가 큰 혜택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가격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격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뭐죠? 경쟁 판매자 가격이죠. 나 혼자 가격을 올리면 안 되죠. 경쟁 판매자가 얼마에 파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을 인상하는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격 인상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판매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본 상품이든 추가 상품이든 이런 옵션이나 추가 구성을 잘 해갖고 이런 본 상품과 추가 상품의 추가 구매 수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유입, 전환율, 객단가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유입이란 거, 클릭이란 거는 결국 광고와 홍보예요. 광고, 돈을 쓰는 행위죠. 홍보, 글을 쓰는 행위.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SEO, 검색 최적화에 의해서 노출, 이런 게 있고. 자, 전환율은 상품의 구성이에요. 전환을 높이려면 필요한 상품과 콘텐츠를 제공해요. 가령 여름에 열무김치를 팔 때는 소면을 증정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전환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상품에다가 부속용품을 같이 판매해야 돼요. 가령 유모차만 판다 그러면 전환이 잘 안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유모차를 사는 사람들은 유모차 커버도 필요하고 물컵바지, 그 다음에 기타 뭐 유모차에 붙여있는 그런 상품들이 함께 있어야 같이 구매해서 살 확률이 높는데, 달랑 유모차 하나 있게 되면은 또 다른 부속품들을 딴 데 사기가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제공하는 그런 데 가서 살 거니까 전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상품의 구성. 물론 상세 페이지의 그 퀄리티도 중요하겠죠. 자, 객단가는 상품의 개수랑 연관이 져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품들을 많이 나열하는 게 중요해요.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글쎄요, 상품의 가격,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관 상품이나 이런 추가 상품의 개수를 많이 늘려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가 되는 상품이라면 네이버 쇼핑 가격 비교 최상단에 나오는 게 베스트죠. 베스트. 이렇게 되면은 광고를 안 해도 매출이 일어나요. 그냥 검색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쇼핑몰별 가격이 보여지는데 내가 네이버 쇼핑 최저가라면 당연히 팔리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유입 전환율, 객단가 이런 거가 중요한데 자, 고객의 모든 유입 경로, 나한테 유입된 고객의 모든 유입 경로에 나의 키워드가 나오는 게 좋아요. 나의 키워드. 그래서 유입 경로별로 금을치기를 해놔요. 네이버 쇼핑, 파워링크,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 각종 SNS 등의 나의 상품에 맞는 키워드들로 딱 도배를 해버리는 거. 금을치기를 해버리면 나의 온라인 판매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를 보여줘서 내 상품의 키워드를 보여줘서 내가 검색되게 만들 것이냐 요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앞으로 뒤에 강의들에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보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는데 일정 전환율이 나오는 상태에서 매출이 떨어집니다. 일정 전환율은 일정해요. 100명이 들어오면 한 3명이면 전환율 3%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매출이 떨어지면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상세 페이지를 뭐 퀄리티 있게 수정하고 왜 수정하죠? 전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자, 하여간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고 가격을 인하해요. 가격을 인하하고 광고를 확대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죠?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자, 가격을 인하해서 마진은 줄어드는데 광고비는 올린다고요? 안 되죠. 그럼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이럴 때는 상품 구성을 바꿔봐야 돼요. 전환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두고 상품 구성을 바꿔봐야 돼요. 일정 전환율이 나오면 상세 페이지 바꾼다고 전환율이 또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상품 구성, 고객이 필요하는 상품들을 추가로 더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지. 자, 전환율이 나오는데 매출이 떨어진다고 상세 페이지 수정하고 가격 인하하고 광고 확대하면 그거는 막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www.retailcampus.co.kr에 접속하시면 총 30시간 80강 유통마케팅사관학교의 모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